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소 도착했습니다. 고소. 있습니다. 행사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 자리에 나오니까 정말 우리 국회 대의실에 여러 번 행사를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각계 국가 지도자급 대신들이 한자리에 모이긴 참 쉽지 않은 그런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수성 총리님,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님, 또 이배용 우리 국가교육위원장님, 또 김현숙 장관님,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차광순 총재님, 또 신임 이주영 우리 또 여러분들 비롯해서 저 뒤에까지 지금 자리가 없어 다 자리를 못 드려서 서서 계신 분들한테 많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국회 MRIC 위원연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차광선 이임총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이주영 신임 총재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이주영 총재님은 제가 밑에 앉아서 유인물을 지금 빠르게 한번 봤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주영 총재님이 이 MRA 운동과 어떤 관련을 맺고 살아오시고 성장하고 발전하시는지 한번 자료를 훑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 도덕 재무장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당시 학생들 대회의 대회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다양한 경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MRA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라고 확신합니다. 1938년 영국에서 태동한 세계 도덕 재무장 운동은 올해로 설립 86주년을 맞이하는 국제단체입니다. 정직, 순결, 무사, 사랑이라는 네 가지 절대 도덕 표준을 실천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켜서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이룩하자는 목표를 향해 그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고 학계 출산율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선진국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져가는 사회로 다가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세계 도덕 재무장 운동은 도덕 재무장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시켜서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실천하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고 운동을 해왔습니다. 한국 본부에서도 공동체 정신과 품앗이, 협동 정신 등 우리의 고유한 정신을 접목시켜서 한국 실정에 맞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직, 도덕, 인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청소년에게 전파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청소년들의 인격 함양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 마련에도 한국의 말의 운동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주영 신임 총재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가득 메우신 많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의 도덕시민운동 이 출범식이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총재님, 너무 친숙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서 한 말씀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순 총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명예 박사시기도 하고 열심히 도덕쟁정 운동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정준 선생님, 초대 형제이시죠. 이분과 변홍규란 목사, 이런 분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광범위하게 도덕성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것이 국민한테 전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 풍토였습니다. 그게 정준 선생, 변홍규 목사 두 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와서 정준 선생의 아드님께서 84세인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잠깐 일어서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복잡한 말씀은 더 안 드리겠고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로마가 망했을 때, 망하기 전에 티투스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를 140권인가 아마 지었을 겁니다. 그 중에 거의 없어지고 지금 한 30몇 권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사에서 기술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로마인은 정치를 경멸한다. 왜냐? 그들한테는 도덕성이 없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은 정치인을 닮아간다. 그래서 로마는 곧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리비우스가 글을 쓴 뒤에 10몇 년 뒤에 로마가 망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죠. 여기 천하신서, 김진표, 이명수, 이주영 이랬던 의원들 여러분 계시니까 우리는 그럴 까닭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 원로인 위원들 얼마나 혹독했는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철을 우리는 절대로 밟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학 중에 한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1970년에 우리 안호상 선생을 만났습니다. 안호상 선생이 런던에 가서 토인비 사무실 댁에 갔죠. 가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옛날엔 애국심도 있고 그랬는데 일본한테 침탈당하고 36년, 근 50년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의 정치성을 잃어버렸다. 우리를 이끌어갈 아무런 역사적인, 철학적인 그런 반석이 하나도 없다. 당신 좋은 얘기 좀 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토인비가
첫마디로 그건 안 장관이 대단히 잘못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홍익인간 정신이다. 만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 도덕성을 지키는 것, 이렇게 훌륭한 철학을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 한국이 제일 가는 사람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일제시대 침략이고 뭐고 그런 형식에 구애받고 못한 것은 그 민족이 잘못한 거다. 이런 엄청난 철학. 그리고 지금도 교육법 제2조 실행령에 홍익 정신을 우리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 여러분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홍익인간 정신, 이 역사를 가지고 또 논하면 또 이상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홍익 정신을 믿어주는 그런 분들이 돼서 우리나라가 빛나는 민족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법과대학에 최태영이라고 초대 학장이 계셨습니다. 원래 초대 학장은 고병국 선생이 하셨는데 고병국 선생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하다가 학장을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해방 후 초대는 최태영 선생이다. 이분이 105세까지 살다 가셨는데 이병도 선생께서 일본의 와세드 대학에서 일본 사람 학자들한테 쭉 배우셔가지고 우리 역사는 2300년이다. 일본은 2700년이다. 이런 관점을 쭉 갖고 계셨어요. 우리 그런 역사책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 대단히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1984년에 이병도 선생이 최태영 교수하고 오래 논의하고 고적 중국 역사책 이걸 전부 뒤져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1984년 4월인가 동아일보에 기사를 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 잘못 들었다. 단군조선은 여태까지 내가 가르쳐본 식으로 신화가 아니다. 실제로 동북아를 지배했던 제일국이었어. 우리는 그 후예들이다. 우리 후손들이 모두 그 역사를 찾고 역사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빛나는 민족으로 되어야 하는 책임감이 있고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자백을 했습니다. 함부로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학자가 일제시대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왔다가 최태영 선생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본인 자신이 1984년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역사 기술을 잘못했다. 단군은 실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환인 말할 것도 없고 홍익정신 그때부터 내려온 것이다. 이병도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울대학 총장할 때 역사 교수들이 몇 분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병도 선생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태까지 쭉 내용하고 다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 교수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8분의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중에 4 선생님이 이병도는 돌았다. 정신이상에 빠졌다. 압력이 너무 심했다. 나머지 4 교수가 우리가 잘못한 건 반드시 고쳐야 된다. 우리 후예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역사적인 가치를 찾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 4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닌데 한마디 더 붙이면 그 중에 한 분이 단군 부정하는 그런 입장에 쭉 서 있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공부를 해서 단군조선을 인정하고 홍익정신 인정하고 MRA 정신, 도덕성의 가치 이걸 주창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교수들이 저 사람 돌았다. 그래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라도 근거가 있으면 찾아야 되고 찾아서 근거가 확실하면 믿어야 되고 아무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덕 제보자 이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할 최상의 가치입니다. 역대 대통령 많이 계셨지만 도덕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경제, 외교, 국방 그 바탕은 도덕성입니다. 양심, 겸손입니다. 위선이 아닌 진실입니다.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귀하신 한 분 한 분 우리 민족 정신, 정체성 이걸 살려서 도덕성이 우리 민족의 최고 가치다. 이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신념으로 후손들한테 많은 가르침 주시고 우리나라가 빛나고 자랑스러운 나라 되기를 우리 모두 힘껏 기원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하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도덕 재무장 MRL을 이끌어 오신 우리 차강선 총재님의 노고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새롭게 총재를 맡으신 이주영 총재님, 정말 빛나는 리더십을 기대하고 이분이 정말 또 이 시대에 가장 꼭 필요한 도덕심을 새롭게 정립하는 앞장서는 리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MRA에 직접 가입은 안 해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고 시절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더욱더 절실한 거는 지금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권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속에서 당연히 경쟁력 있는 또 우리 디지털 인재, 유능한 인재도 키워야 되지만 저는 초기에 국가교육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성이다. 인성이 바로 중심은 도덕심이기 때문에 인성을 회복하는 일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열심히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고는 있습니다. 교육 문제에서 이 교육개혁의 가장 기본은 바로 도덕심을 회복하는 이 인성이 저는 제일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 학생들이 물질 만능, 기계 만능 그리고 경쟁력에 시달려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정신을 다스릴 그런 계기가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어른들이 더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실천을 제일 중심에서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바로 도덕 재무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성 총재님 또 김진표 국회의장님 다 이명수 의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서양에서 시작해서 지금 86년이 됐지만 우리 전통에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도덕을 회복하자 극기복례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한테는 도덕의 제일 중심은 정신적인 그런 정직성이지만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또 희망을 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은 양심도 없어지고 영치도 없어지고 또 하나 연민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고전에는 우리가 측은지심,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생명의 소중함이죠. 또 하나는 수호조심, 주로 부끄러운 마음, 염치 있는 인간이죠. 그 다음에 사양지심, 예절 예의도 무너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장에 서 계시면서도 함께 경청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이 지금 여기에서도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바로 시비지심을 가장 중요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서 저는 우리가 역사의전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하듯이 홍익인간 정신과 함께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세상에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의 마음의 바른 양심, 이런 정신은 바뀔 수 없다는 거. 그런 데서 세종대왕은 한글 정신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애국심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긍정, 희망을 넣어주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을 강진에 유배가면서 계속 아이들, 자녀들, 아들들 둘에게 얘기한 것이 바로 세상은 항상 순환하는 것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근면, 검소, 그러면서 내일을 위한 준비, 독서, 이런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펄벅 여사가 1960년대 여기 왔을 때 정말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소 달구지를 소만 짐을 그는 게 아니라 소를 몰고 가는 인부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 이렇게 생명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 한국인의 정신에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인도의 영혼이라는 인도가 망해갈 즈음에 1939년에 이런 도덕심 얘기를 했습니다. 해소해야 될 그런 폐단.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노력 없는 부, 자기가 땀 흘려 읽은 부를 아낀다는 것,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는 인성 없는 지성, 인성을 중요시한 거죠.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과학은 발달해야 되지만 인간성이 빠지면 그게 언제 해악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여섯 번째는 윤리 없는 상업, 도덕심이죠. 정직성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신앙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내일의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이 회복될 때 나라가 흥하고, 그리고 세계인의 귀감이 되고 품격 있고 존중받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취임하신 이주영 총재님은 정말 제가 가까이 오래 뵀지만 정말 양심 있는 정치인이시고 품격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도 큰 활약을 하셨지만 사회 활동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귀감이 되는 걸 제가 정말 수십 번 본 분입니다. 그런 데서 항상 시대가 사람을 부르듯이 또 그동안의 총재님들 정말 애쓰고 닦아오신 길을 아마 더욱더 바르게 이 혼탁한 시대를 더 정화시키면서 도덕 재무장 운동을 크게 넓게 또 멀리 펼치시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훌륭한 인물 뒤에는 항상 훌륭한 여성, 어머니, 아내가 있다는 그런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주영 부의장님이 정말 바르고 당당하게 도덕심을 펼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받는 데는 항상 그 뒤를 정말 힘차고 당당하게 밀어주시는 우리 허영 사모님이 계시지 않은가. 사모님 박수 좀. 인성, 도덕, 정직, 존경, 겸손, 양심, 이런 부분들을 교과서에 넣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학교 교육 현장에도 더 넓게 펼쳐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열정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덕 재무장의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세계 도덕 재무장 운동의 역사와 미래 비전 행사와 총재 취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청소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님, 이명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년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헌신하여 오시고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해 그동안 노력하신 세계 도덕 재무자 한국본부 차관성 총재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부 신임 총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이배용 우리 국가교육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라는 귀중한 삶의 가치를 심어주고 계시는 세계 도덕 재무자 한국본부의 지난 40여 년간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의 힘찬 출발을 계획하며 총재님들의 이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도덕 재무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활발한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인간성 상실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현대 사회에서 도덕성 회복은 계속 여러 번 강조해도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세계 도덕 재무장은 여기 뒤에도 써있지만 정직, 순결, 무사, 사랑이라는 4가지의 도덕 표준을 통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덕 재무장의 도덕 표준 중 첫째 정직은 신용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고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게 하며, 둘째 순결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의 기초이며 세 사람, 세 가정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셋째 무사란 사리사욕을 버리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애국지사의 모습이자 최고의 국민 도덕이며, 넷째 사랑은 최고의 인류 도덕이자 윤리 가치와 연결되며 인간관계를 융합하고 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도덕 표준을 실천하는 세계 도덕 재무장 운동은 우리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체득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2022년 5월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이래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15일에 여성가족부 장관 약속 2호를 발표하면서 청소년이 활기찬 일상을 조기에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 협력 강화, 디지털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더 넓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 더 넓은 학교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의 청소년에게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도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력이 어우러진다면 청소년이 도덕이라는 중요한 가치하에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더욱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세계 도덕 재무장 한국본부가 다시 한번 힘차게 비상하고 도약하여 우리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단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여성가족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발짝 웃으세요. 전체적으로도 찍어주세요. 네. 오늘 세계 도덕 재무장 MRARC 한국본부가 새롭게 도약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MRA 모럴리 아먼트는 도덕 재무장 운동으로 우리 인간이 정신적, 도덕적으로 재무장하여 자신의 변화된 생활을 통해 우선 새 사람이 되고 새 가정, 새 사회, 새 국가를 창조하여 세계의 변화와 인류의 행복을 실현하자는 인간성 개조운동으로 2001년에 이니셔티브스 오브 체인지, 즉 변화를 주도하는 단체로 단체 이름을 변경하고 국제연맹을 결성하여 세계 60여 개국에서 뜻 있는 동지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UN에 등록된 국제 NGO로 우리나라에서는 MRA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국민들 사이에 잘 알려져 왔기 때문에 MRA Initiative of Change를 병행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MRAIC 운동은 장시아 프랭크맨 박사는 1878년 6월 4일 미국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탄생하시어 대학 졸업 후 영국으로 이주하신 후 옥스퍼드 대학교 교목실장으로 교내 학풍 정화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방학을 이용해 옥스퍼드 그룹 운동으로 아프리카 등지를 순방하며 신앙 구흥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시다가 인간성 변화를 통한 세계 개조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의 60회 탄신 기념일인 1938년 6월 4일 영국 런던의 이스트햄 공회당에서 제2차 대전을 영감으로 예견한 프랭크맨 박사는 우리 인간이 무기 대신 정신적, 도덕적으로 재무장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화해와 협력 그리고 상호 신뢰 구축으로 개인과 개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 민족 간, 종파 간, 인종 간의 많은 문제 등에 해답을 주는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차 대전 후 프랭크맨 박사는 스위스 코 MRA 센터에 독일과 프랑스의 지도자들을 함께 초청하여 사과와 용서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전후 유럽이 다시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948년부터 51년까지 3년간 4천여 명의 독일인들이 스위스코에서 개최된 MRA 국제대회에 참가했는데 당시 독일의 신문은 현재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독일인들이 환영받는 것은 없다. 고 MRA 센터에서처럼 환영하며 기다려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북맨 박사는 고 MRA 센터에서는 독일이 과거를 묻기보다는 독일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며 독일이 지은 죄에 대하여 따지기보다는 독일의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하여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전후 제거를 위해 MRA와 프랭크맨 박사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전후 일본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범 국가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으나 1955년 처음으로 MRA 국제대회 참석을 통해 국제 무대에 재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7년에는 일본 청년단 대표 100명과 필리핀 청년 지도자 30명 그리고 한국 청년 지도자 20명을 함께 미국 마키노 MRA 센터에 초청해 화해와 협력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일본은 1962년 10월 22일 동경 인근의 오다와라시에 MRA 아시아 센터를 건립하고 전 현직 수상들이 참석한 개관식에 당시 한국의 김종필 중앙정부부장을 초청하였으며 개회식 참석 후 김종필 중앙정부부장은 오이라 마사요시 예무대신과 동경에서 별도 만나 회담을 난 결과 3년 후인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성사되는데 큰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후 오다와라 MRA 국제대회에서는 일본 지도자들이 진솔한 사과와 한국 지도자들이 용서하는 장면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화해의 모습은 스위스코 MRA 센터에서도 국제대회 기간 중 매년 8월 15일이 되면 한일 양국의 참가자들이 양국 국회 앞에 모여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일본 사람들을 가슴으로 안아 용서하는 눈물의 화해 장면도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미국은 1939년 3월 워싱턴 헌법기념관 강당에서 MRA 세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써 MRA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미시간호 한가운데 있는 마키노선에 MRA 센터와 대학을 설립하여 세계 재건의 정략과 그 요원들을 양성하고 각국의 지도자를 초청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그리고 상호 신뢰와 화합을 도모해 세계 평화와 인류애를 실현하는 데 공헌을 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혼 문제,
인종 문제, 노사 문제 해결에 MRA의 역량이 지대했습니다. 특별히 MRA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창단된 합창단 업비플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MRA 운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MRA 운동은 1915년 프랭크 공맨 박사가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일제강점기 시대라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다 1945년 광복이 되자 1948년부터 스위스코 MRA 센터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 한국 지도자들이 참석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준 재원을 MRA 한국본부 대표로 모시고 1965년과 1988년 MRA 세계대회, 1965년에 MRA 아시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랫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해 오다가 1982년 당시 문교부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초대 이사장에 정준 선생이 취임하고 1997년 강석규 호소대학교 설립 총장님, 2008년에 김상원 전 대법관님, 그리고 2012년부터 부족한 제가 총재직을 맡아 봉사해 오는 동안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국민의 도덕성 향상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국제 행사로는 2004년부터 한중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청소년 포럼을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MRA 활동은 1960년대와 70년대 정치인, 경제인, 교육계 인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MRA 협력위원회가 조직되어 재정적으로도 국내의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현대건설 사옥에 MRA 현대건설 지구라는 간판을 내걸고 노사 화합을 위해 전 사원을 대상으로 도덕재무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1963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MRA 고등학생 모임에 처음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0년 넘게 참여하고 있으나 MRA의 기본 이념인 정직, 순결, 무사, 사랑의 실천을 통한 개인의 변화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얼마만큼 변화를 주고 기여를 하였느냐를 반성해 볼 때 한없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MRA IC 운동은 창시자 프랭크 문명 박사는 생전에 한국 지도자를 만나면은 한국은 아시아 융합의 다리가 되고 세계의 양심이 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고 풍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양심적으로 올바른 국민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올바른 길로 함께 발전해 나갈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도 신뢰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나라와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968년 서울시 MRA 고등학생 대회가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충체권에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기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대회장을 맡은 학생이 바로 오늘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총재로 취임하는 이주영 총재님 역할을 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세계도덕재무장 MRA IC 한국본부의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